프랜차이즈 협회에서 통큰 치킨 판매 즉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치킨 시장 무너뜨리는 반시장적 행태, 계열사 불매 운동까지 고려. 유감이네요. 약간 대기업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상생을 망각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실 공분은 그 치킨 가게들이 먼저 샀죠. 마트 뉴스 가겠습니다. 이슈에 발빠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식약처에서 이 마라 제품들 팔고 있는 레스토랑들을 한번 다 급습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주방 실태를 판단을 하니까 이렇게 그지 같은 주방들이 많더라. 위생 상태가 완전 빵점이더라. 이래가지고 정말 청소도 안 하고. 근데 이런 곳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뭐 예전에 컨설팅업 이런 거 하면서 전국에 있는 식당들 많이 가봤고, 심지어 막 TV에 맛집이라고 소개되고 3대째 내려줘 오고 70년 전통의 뭐 이런 곳들 있잖아요. 주방이 안 깨끗해. 그러니까 깨끗한 데가 진짜 드물어요. 사실 저는 요리하면서 워낙에 처음에 가르쳤던 셰프가 약간 조금 그 결벽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주방을 까뒤집지 않으면 미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영국 셰프였는데 주방이 들어오면 잘 못 참는 성격인데, 이게 은근히 청소를 안 하는 매장이 엄청 많고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요리사들이 생각보다 많다. 기름때 낀 후드를 청소 안 하는 거를 그냥 약간 업계 관행처럼 생각하는 요리사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저 일하던 곳의 셰프님들은 다 약간 좀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저거 다 닦지 않으면 퇴근을 못 시켜줘가지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를 제가 다른 이런 곳 컨설팅 하면서 느꼈고,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진짜 이런 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느끼면서 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좀 각성을 좀 하셔야 되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매일매일 청소하느라 퇴근 늦게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나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반성 좀 하셔야 되고요. 식약처에서 아예 상호명을 다 깠어요. 이번에 아주 제대로 깔라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상호랑 주소를 다 아주 그냥 세게 때렸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마라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본보기라는 거예요. 식중독 때문에 몸 다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식중독은요, 내상이에요. 내상. 속에 타격을 입으면 이 건강에 훨씬 더 안 좋고, 식중독을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식중독 한번 걸려보신 분들은 식중독이 무슨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얼굴 파래지고 토 몇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엄청 몸이 상하고요, 후유증 되게 오래 가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여름철에, 요새같이 이제 온도 차이 많이 확확 나는 여름철에 이 음식 보관 잘 하시고 밖에서 먹을 때는 항상 좀 점검을 좀 하시고, 주방도 오픈 주방이라면 슬쩍 좀 챙겨보시고 그런 걸 좀 유의해서 드시면 여러분 좀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신제품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신제품을 쭉 긁었는데 이게 신제품이 안 나올 타이밍이에요. 이제 7말 8초잖아요. 여러분 7말 8초 뭐죠? 바캉스의 시작이죠. 신제품 안 냅니다. 맨날 팔리는 것만 팔려요. 소주 팔리고 삼겹살 팔리고 파채 팔리고 쌈장 팔리고 이러지 다른 건 거의 안 나가서 바캉스 시절엔 신제품은 잘 안 나오고요. 2010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처음 통큰 치킨이란 게 예전에 나왔었죠. 5,000원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치킨 프랜차이즈가 판매 가격이 16,000원 정도가 평균이었다 그래요.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올라갔죠. 지금은 2만원 넘었잖아요. 그때도 이 5,000원짜리 통큰 치킨 때문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완전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가격 차이를 보세요.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인데 이게 롯데마트가 이때 프랜차이즈에서 하도 원성을 하고 좀 이슈가 되고 이러니까 그냥 조용히 접었어요. 그때는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팔기 시작한 거 아실 거예요. 통큰 치킨 다시 나왔습니다. 처음에 나오니까 또 치킨 업계가 비상이 됐어요. 포인트 제도 이것저것 다 쓰시면 이제 5,000원에 판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9년 전 가격 그대로 판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니까 이제 치킨 업계에 또 난리 났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통큰 치킨 판매 즉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치킨 시장 무너뜨리는 반시장적 행태, 계열사 불매 운동까지 고려. 그래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회는 롯데마트 측에 공문을 보내서 협회에 요청을 했는데도 롯데 측이 행사를 계속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치킨을 대량 할인 판매하는 것은
유통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반시장적 행태라며 즉시 할인 행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감이네요. 약간 그게 유감이다 나는. 대기업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상생을 망각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실 공분은 그 치킨 가게들이 먼저 샀죠. 롯데마트가 산 게 아니고 치킨 가게가 공분을 먼저 샀는데 그걸 해명해라. 그리고 요청에 불응할 경우 현역 회원사들과 함께 롯데 주류 불매 운동을 할 것이다. 이게 뭔 소리야?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롯데도 롯데지만 프랜차이즈 협회도 프랜차이즈 협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치킨집이 가격을 좀 내려라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네. 닭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야 되지? 이해가 안 가는데. 치킨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생닭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들이 조금 열받는 건 좀 이해가 가는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치킨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살금살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고메치킨 아시죠? 이 냉동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서 아예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000원인가? 12,000원에 팔고 있는데 치킨 팔고 있는 치킨 시장 가격보다 30-40% 싼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CJ가 은근히 치킨집을 내버렸어요. 이렇게 제품으로. 다른 회사들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러면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는 조금 화날만 하겠죠. 자영업자들도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일 거고요. 근데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본주의 세대에서. 초코파이 마카롱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코파이 하우스란 게 생겼어요. 약간 좀 비싼 초코파이, 프리미엄 초코파이를 파는 그런 매장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초코파이를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초코파이가 처음 나온 게 뭐죠? 아홉이라고 써있는 거. 저거 우리는 아홉이라고 읽잖아요. 네, 오리온에서 나온 초코파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초코파이입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또 따라한 곳이 한 군데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그 회사에서 따라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여러분. 그래서 오리온이 왜 우리 거 이름 따라? 그래가지고 오리온에서 롯데를 고소를 했습니다. 야, 초코파이는 우리 건데 왜 너 함부로 내 이름 따라?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붙었는데 초코파이는 이미 그때 당시에는 히트를 쳐가지고 왜냐하면 롯데도 히트를 쳤으니까 따라한 거잖아요. 야, 초코파이는 이미 거의 일반 명사화 됐는데 어떻게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있냐. 그래서 롯데 편을 딱 들어줬어요. 물론 롯데는 맛이 없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초코파이란 게 아무데나 다 써요. 그래서 롯데 말고 또 만든 데 있죠? 자, 요거다. 크라운에서도 초코파이를 만들어서 씁니다. 크라운 얘기를 잠깐 꺼냈으니까 크라운에서 나오는 것 중에 빅파이라고 있습니다. 이 빅파이. 왜 빅파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커가지고 빅파이인데 왜 이렇게 조그마냐.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승리를 향한 빅토리파이라고 써있죠. VICTORY. 그래서 빅파이는 VIC입니다. 저 빅이에요. 빅토리파이의 약자가 빅파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다 함정을 쳐놨다. 초코파이 중에 수제 초코파이가 또 있죠. 빵 사이에 크림을 넣고 약간 조금 몽쉘 크림 같은 거예요. 크림을 넣고 사각을 초콜릿을 찍어가지고 만든 초코파이. 뭐 기존에 생각하시던 그런 초코파이 생각하고 먹으면은 안 됩니다. 약간 좀 다른 거고 식약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 이제 공무원들이 만드시면은 홍보가 잘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맥주 많이 드시잖아요. 맥주에 대한 보관법이 살짝 나왔습니다. 여름에 맥주 보관할 때는 햇빛을 피하라고 계곡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 계곡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두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꼭 이거 계곡물에 담아 두실 때 햇빛 닿는 데에다가 두시면 맥주 맛이 조금 변합니다. 맥주병이 색깔이 갈색이잖아요. 비타 500, 바카스 병들 이런 거 다 투명하지가 않고 갈색이에요. 걔네가 뭐냐? 햇빛에서 직사광선이 와서 비타민이 파괴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색깔이 갈색인 거거든요. 그리고 막걸리 드시는 분들 세워서 두시지 않고 옆으로 드시잖아요. 옆으로 세워두면요 막걸리는 터질 확률이 올라가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산소에 의해서 보관을 잘 못할 경우에는 맥주가 쩐내가 날 수 있고 일광취라는 게 아까 이게 빛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햇빛을 오래 받거나 야외에 오래 두거나 하면 맥주가 맛이 이상해 이렇게 느끼시는 것들 가끔 있잖아요. 아니면 맥주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먹으면은 좀 별로인 맛 나고 좀 불쾌하고 그런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어그로 상품 아니야 이거? 신제품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이상한 사진 가져온 게 아니라 이거 그 미스터 피자에서 나온 건데요. 브라타 치즈라는 겁니다. 브라타 치즈. 이게 얼마냐면요. 이게 레귤러 사이즈가 28,000원이고요. 라지 사이즈가 36,000원입니다. 토핑이 저게 끝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브라타가 뭐냐면 모짜렐라랑 생크림이랑 섞인 거예요. 모짜렐라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탱글탱글하고 약간 좀 모양이 잡힌 형태잖아요. 근데 브라타는 모짜렐라를 만드는 과정 중에 생크림을 조금 첨가해가지고 속을 이렇게 반을 자르면 이렇게 오우야 이렇게 되는 오우야 치즈입니다. 피자마루에서 이제 1kg 치즈 피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치즈만 때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저 치즈 밑에 소스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소스 없어요. 그냥 치즈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디핑 소스로 소스가 나갑니다. 그냥 치즈빵이다. 근데 이게 일본 도미노에서 2달 전인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도미노에서 먼저 1kg 피자를 만들어 가지고 팔았습니다. 이걸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참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다.